여러분 19페이지 자 이어서 3절 자 수익인식의 5단계 1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합니다. 자 계약이란 자 거기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다. 계약이란 자 계약은 거기 그 줄만 줄지요 여러분. 계약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도 있다. 회계상의 계약은. 그렇죠? 네, 뭐 법률적 계약하고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어쨌든 계약은 서면, 구두, 암묵적 다 체결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고객과의 어떤 계약은 존속기간이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더라.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고. 양가를 1번 보세요. 고객과의 계약.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한다. 계약 부분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건 솔직히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그냥 이거는 그래도 자 1번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이나 구두 등으로 승인하고 그렇죠. 서면이나 구두 승인하고 각자 수행 의무를 확약한다. 확약하고 두 번째 이전할 재화 용역 관련된 각 당사자들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권리. 여러분 그 각 당사자의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한쪽에 권리가 있으면 다른 한쪽에는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둘 다 권리만 가질 수는 없어요. 한쪽이 권리 의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전할 재화 용역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죠. 지급 조건 네 번째가 계약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 유형자산 공부할 때 했었죠? 예,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고 다섯 번째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용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그렇지 높아야 된다. 응? 계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돈 받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니까 그게 높아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세 줄 줄게요. 그러나 이러한 계약도 계약의 당사자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게 된다면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거기까지. 예, 그런 얘기야. 그럼 이게 뭔 소리겠어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 아까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된 거는 계약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죠, 저게. 여러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 계약 처리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어떤 피해도 안 봐. 그런 거는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표현이 거기에, 그죠?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보상하지도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 권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계약의 뜻은 그 정도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계약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계약이 수행이 돼야지만 우리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건데 자 어느 경우 1번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아직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행 의무를 이전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여러분? 계약은 수행되지 않은 거다. 그러므로 수익도 인식할 수가 없다. 얘기죠. 두 번째 기업이 약속한 재화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아직 받지 않았고 아직 받을 권리도 없더라. 이것도 그렇죠? 상식적인 표현이죠. 당연히 계약은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러므로 기업이 자 그다음 줄 칠게요. 고객에게 재화 용역을 이전하였거나 자 여러분 고객에게 재화 용역을 이전했거나 또는 대가를 받았거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해서 물건을 넘겨줬거나 아니면 돈을 받았거나 그럴 때는 계약이 존재하는 걸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고객과의 계약이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 줄 칠게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유의적인 변동 징후가 없는 한 이러한 기준은 재검토하지 않는다. 그럼 한 번 계약이 체결돼서 이루어진 거라면 사후적으로 그 계약인지 아닌지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한 그건 다시 검토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고객한테 돈만 먼저 받았어요. 그럼 그건 계약이 수행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게 여러분 그거는 기억해야지.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계약은 자 내가 상품 제품을 넘겨줬어. 그럼 계약이 수행된 거야 안 된 거야? 계약은 된 거야. 물건을 안 내줬는데 돈은 받았어. 그럼 계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렇지.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문제는 그거잖아. 아니 뭐 물건 넘겨줬거나 돈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계약이 된 거다라는 얘기야. 돈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안 넘겨줬는데 돈만 먼저 받으면 우리 보통 그 돈을 뭐라고 부르죠? 선수금. 그렇지. 선수금. 그걸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통 선수금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국제회계 기준 그걸 보면 계약부채라고 불러. 그런 게 계약부채야. 그러니까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수익은 안 잡고 대신 대금은 먼저 받을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는 계약부채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야.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고객과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계약 처리 기준 충족하는 고객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난 경우에만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럼 이 1번, 2번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때는 여전히 선수금 처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1번, 2번을 충족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걸 수익으로 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수익 보는지 첫 번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뭐 해줄 건 없대요. 더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 또는 대부분 받았고 그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그럼 환불이 될 거라고 예상되면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환불이 안 될 거로 예상하니까 뭐라고요? 그분은 수익 잡으라는 거죠. 이 비슷한 개념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여러분 혹시 재고자산 공부 기억나? 재고자산에서 자 우리가 100개를 우리가 팔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환불, 반품이 예상되는 게 10개 분에 대해서 반품이 예상된대. 환불이 예상된대. 그럼 우리 매출은 몇 개 분만 잡았었지? 90개. 그럼 10개를 뭐로 잡았어? 환불 부채 잡았지? 그런 개념이야. 걔는 수익 아니잖아. 환불이 예상되면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었지? 그잖아. 여기도 더 이상 의무가 남아있지 않아도 너 환불 해줄 거야? 그러면 환불되면 수익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환불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수익을 잡는 거야 라는 얘기야. 알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서 가장 키워드가 그 대가가 뭐라고 여러분? 환불되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수익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자 2번 계약은 끝났어. 종료됐고 마찬가지로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고객에서 받은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그럼 뭐 이제 수익 잡아도 좋다. 받은 대가를 이런 얘기야.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재화 등을 이전해주지 않았는데 돈만 먼저 받은 상태라면 그거를 선수금, 즉 계약 부채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죠? 그래서 구분하시고 자 그러므로 거기서 이어서 보고 이해가 되시는 모습에 고객에서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화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해야 될 의무가 남아 있거나 또는 받은 대가가 환불될 거로 예상하는 경우라면 이건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나거나 고객과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기준이 나중에 충족될 때까지 자 솔직히 여러분 자 고객과의 계약이 여러분 충족될 때까지는 고객에서 받은 대가는 부채 선수금하고 그 옆에 뭐라고 썼다고 여러분? 계약 부채 그렇죠? 선수금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더 많이 요 회계 기준에서 쓰는 표현은 계약 부채야. 계약 부채로 해서 그 부채는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로 측정을 합니다. 아니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두 줄 내려오세요. 예를 들어 재화 판매에서 고객에게서 재화를 이전하기 전에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만큼 계약 부채로 인식하고 재화가 인도되어서 수행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서 이제 뭐로 바꾼다? 그렇죠. 대략의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여러분 물건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돈만 먼저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과 대변의 계약 부채 선수금 처리하고 수행 의무가 이행되어서 재화 등이 인도가 되었다면 그 계약 부채가 대변의 뭐로 바뀌었다? 수익 또는 계약 수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원하시면 됩니다.